42번부터 봅시다. 삼참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이 fx랑 y축 직선 xk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지금 우리 칠판에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는 어디 표시되어 있는지 보이죠? 보시면 이 부분 좀 크게 볼 걸 그랬구나.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y는 k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넓이가 같다 그런 이야기니까 fx에서 k를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야 이렇게 찾는다고요. 왜냐면 fx 빼기 k를 해보면 얘는 정적분하면 양수 나오고 얘는 음수 나올 건데 넓이가 같다는 건 절대값 씌우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푸는 게 방법인데 그 식을 약간 변형하면 이런 이야기도 되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 그냥 애꿎게 가만히 있는 요 녀석을 약간 괴롭혀 보면 S1이랑 요것을 더한 거나 S2랑 요것을 더한 것도 같은 값일 거거든요. S1이랑 S2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을 동원을 하면 편해지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정적분 하면 되죠. 얘를. 이건 적분할 것도 없지 뭐 그냥 직사각형이잖아요. 넓이니까. 그래서 빨간색 정적분한 거랑 파란색 넓이 구한 거랑 둘이 같다 가지고 K를 구해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좀 편하게 구할 방법은 없을까? 이게 지금 평행이동을 해서 그런데 원래는 x세제곱이었던 녀석을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서 만든 거거든요. 꼭지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요거 넓이 얼마게? 요거 4분의 1. 4분의 1. 이거는 넓이 얼마게? 얼마냐? 8, 2, 8, 16. 4네요, 4. 그럼 4에서 4분의 1을 뺀 게 얘거든요? 그걸 이만한 길다란 수수깡에서 빼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지금 뭐 한 거냐면, X축, Y축이 있고, 뭐 얘를 AX,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여기 하필이면 딱 그 출발하는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아까 말했지만, 원래는 마이너스 X 3승이었던 녀석을 그냥 평행이동 한 거니까, 사실은 원점에서 0,0 이렇게 생긴 녀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여기를 t라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그냥 0에서부터 t까지 ax의 n승 d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에 t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한쪽 끝이 0이니까 바로 t 대입하면 끝나는데 이 녀석을 약간 순서를 바꿔서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t에다가 at의 n승을 곱했다 이렇게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a 곱하기 t의 n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t랑 a 곱하기 t의 n승을 곱했다는 건 이 직사각형의 넓이고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 중에 n 더하기 1분의 1이 밑에 부분의 넓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중에 이 위에 부분의 넓이는 n 더하기 1분의 n이어야죠. 그래야 둘이 더하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 곡선이 n 대 1로 쪼개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놓고 나서 n분의 1 하시면 요 밑에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말한 것처럼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얘가 꼭지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뭐 2차 곡선이면 꼭지점이고 3차의 경우에도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만 요 점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뭐 3대1 이렇게 해서 4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하필이면 얘 그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구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8이에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1이지만 그건 방향이니까 1이기 때문에 요리로 1만큼 왔어요. y축이니까 그 말은 요리로도 1만큼 간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요. 그 중에 3대 1, 즉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위에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요 직사각형도 요렇게 생긴 3차 곡선이 3대 1로 쪼개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2겠죠. 세로 길이는 8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16이고 그 16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4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요 노란색 빼고 다시 요 길다란 직사각형에서 요 파란색 남는 걸 빼시면 S1 더하기 빨간색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S2 더하기 빨간색은 그냥 1 곱하기 K니까 K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걸로 K를 찾아보시면 좀 편하게 찾으시겠죠. 그죠? 정적분 하는 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42번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81번 갑니다.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니지. 써있는 글자들을 보면 뭐 되게 지질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면 뭔지 이해가 딱 되죠. 2차 곡선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느낌 왔겠지만 8등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훅 자르고 이 손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왜 이러고 있지?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자꾸 써버릇을 해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그래. 이렇게 자르고요. 이런. 저 아까 싸우는 것 같은데 가서 말려야 되나? 이렇게 생겼고 우리도 한번 노래 한번 부를까? 이렇게 생겼고요. 요 그림에서 이제 하나만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자체는 2차 포물선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만 골라서 뭐 이걸 골랐다고 볼까요? 이걸로 계산 안 할 거지만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골랐다고 보면 이 덩어리 하나 구해서 8배를 하면 되는데 얘는 선분이고 얘도 선분이야. 근데 얘는 곡선인데 이 곡선은 이렇게 생긴 녀석은 뭐 그림 그릴 땐 포물선이라고 그랬겠지만 실제로는 무리함수 곡선인 거지. 무리식인 거잖아요. 2차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얘는 무리함수 곡선이라고.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 건 약간 불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유혹이야.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정적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직선에서 곡선 빼가지고 적분 구간이 그냥 한 덩어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참 편하겠다 싶은데 이렇게 계산하려면 무리식을 적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계산하지 못하고요. 고르는 건 나는 요 덩어리를 고를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덩어리. 요 덩어리를 골라서 적분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역시나 이제 축을 어떻게 두냐의 문제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걸 x축이라고 두고요. 이걸 y축이라고 두면 얘는 2차 곡선의 일부분이지.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의 일부분으로 얘가 들어있고 얘는 y는 x라는 직선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적분 구간을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건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물선의 일부분이니까 정적분 해가지고 구해야겠지만 그래도 얘는 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요. 이건 할 수 없는 녀석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보면 이거 1,1인 점이에요. 요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올 텐데 이 직선은 y는 x니까 요 포물선의 방정식만 찾아보면 되는데 이 포물선은 0,1이 꼭지점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을 지나가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fx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최고차항계수 모르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나요. 그런데 0 대입하면 2 나와요. 0 대입하면 1 나와야 돼요. 0 대입하면. 그러니까 a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x제곱에 마이너스지. 미쳤나봐요. 0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fx다. fx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부러진 게 없네.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 녀석이 식이 얘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는 0 하시면 루트 2분의 1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y는 x랑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 x래요. 우변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2, 1에 1, 1에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 점의 x좌표는 2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이제 왼쪽 편엔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넓이는 8분의 1. 요것의 넓이는 8분의 1이니까 바로 계산됐고요. 요 부분만 좀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하기 싫지만 해보면 진심이야. 2분의 1 이거 진짜 하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겼고요. 2분의 1에서 2분의 2까지 오! fx가 누구냐면 진짜 하기 싫었나봐요. 이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dx 산수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요. 쟤도 좀 요령 부려서 풀어보면 이거 계속 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요. 이거 넓이 구해가지고 빼고요. 그걸 길다란 직사각형에서 이제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요. 이거를 길다란 직사각형에서 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요. 크다란 거에서 조그만한 걸 빼면 얘가 되죠. 이걸 직사각형에서 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밑에는 삼각형이죠. 직사각형. 요 위에 부분은 아주 얇아서 안 보이지만 혓바닥이지. 포물선이랑 직선이니까. 그죠? 6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산수는 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x축이랑 얘랑 만나는 거. fx랑 x축과의 교점 는 0 하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약간 이게 유혹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써먹고 싶다는 유혹이 약간 드는데 이게 무리식이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렇게 2차 곡선으로 바꿔서 해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지저분한 산수지만 못할 건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82번도요. 얘도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지기를 어쨌든 저 단면의 곡선 부분은 2차 곡선의 일부분이래. 이거 이렇게 생긴 게 2차 곡선이라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주기로.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2차 곡선이라고 쳤을 때 최고 차항 계수랑 두 점의 차이 이것만 아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밑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겠지. 그죠? 그리고 높이가 2루트이라고 그랬는데 높이라는 건 여기 점선이죠. 이 점선의 길이가 2루트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모선의 길이는 3이다 그런 이야기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얘가 1이고 얘가 2루트이면 얘는 3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 연장 쭉 해가지고 커다란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요 변의 길이 얼마인지 나오죠?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봐도 좋은데 결국 필요하니까 그려보자면 얘를 X축이라고 보고요. 얘를 Y축이라고 보시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는 1이고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면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2분의 3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물선 식은 뭐가 될 거냐면 꼭지점이 얘고요. 이거 두 점 지나간대요. fx는 최고차항계수 모르겠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런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a가 2분의 3이다 그 얘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넓이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날아가고 2 하면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2차 곡선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힌트였을 겁니다. 다음은 84번이고요. y는 x 4승. 얘도 우리 아까 봤던 그림이랑 조금 비슷한데 보면 처음에 S1에서 S3을 빼라고 했지만 S1에서 S3을 빼라고 얘는 이렇게 볼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이 S2를 괴롭혀서 S1 더하기 S2에서 S3 빼기 S2를 빼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다 쓸까요? S1 더하기 S2라는 건 1 곱하기 K가 될 거고요. S2 더하기 S3라는 건 직사각형 넓이의 4승이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S1 빼기 S3이라는 건 절대값 K-5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 다음은 S2에서 S4를 빼라고 했는데 얘는 누구를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요거 S1을 괴롭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S2는 다시 S2 더하기 S1 아까 찾은 것처럼 K고요. 그 다음에 S4 더하기 S1 하시면 얘는 이 위에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로 1 정사각형 넓이의 4대 1, 즉 5분의 4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4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S2-S4의 식은 K-5분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거 둘이 더한 거 최소값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긴 문제처럼 생겼죠.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라 약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y는 절대값 x-5분의 1 x-5분의 4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니? 이거 둘이 더한 거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림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어떻게 그렸었는지 기억나? 여러분의 후배들한테 이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즘. 내가 괜히 반가웠어. 이거 어떻게 그렸지? 아, 막, 뭐, X 범위 나눠서 이러지 마.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린다? 꺾이는 점. 고3은 말이야.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면 3학년이 되는 거거든?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 물론 원래 방법은 5분의 1보다 작을 때 5분의 1에서 5분의 4 사이 5분의 4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식 따로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거지만 우리는 알지. 뭘 아냐면 절대값의 부호가 어찌됐든 1차일 거라는 건 1차 함수일 거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직선이랄 거라는 건 변함이 없고 x가 5분의 1일 때 x가 5분의 4일 때 부호가 바뀌긴 하겠지만 하필 그 순간에 이 녀석 자체는 0이고 또 5분의 4에서 얘 자체는 0이기 때문에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연속이긴 할 거거든요. 연속일 테지만 x 앞에 부호가 바뀐다는 건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에 꺾이는 직선이 될 거야 라는 거야. 그죠?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에 꺾이는 직선이 되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점에선 꺾이는 점 외에 나머지는 그냥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누구냐면 꺾이는 점을 찾는 거고요. 꺾이는 점이라는 건 다시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이니까 x가 5분의 1일 때랑 5분의 4일 때 이 두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이때 y좌표를 찾아보면 5분의 1이면 얘는 빵이니까 찾아보면 요거 5분의 3이고요. 얘도 5분의 3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5분의 1, 5분의 3, 5분의 4, 5분의 3 이렇게 생겼고 이 두 점이 꺾이는 점이에요. 이 사이에선 안 꺾여요. 찍 그으시면 되고요. 점에서 점으로. 바깥쪽은 기울기만 보는 거야. 말했지만 연속이거든요. x가 5분의 4보다 크면 수비 안 들어가. x가 5분의 4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기울기는 2예요. 2x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죠? 뒤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는 건 명확하거든요. 기울기만 찾아보면 둘 다 양수니까 2.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상태로 올라갈 거고요. x가 5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아예 요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3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x의 값은 5분의 1에서 5분의 4 사이 아무거나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 경우에 최소값은 5분의 3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게 몇 번이야? 84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했던 요 내용은 1학년 때 했던 거 그냥 반가운 마음에 잠깐 얘기해 본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얘기했지. 둘이 빼라고 했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녀석을 괴롭히시면 약간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생으로 적분해야 되는데 약간 귀찮잖아요. 그쵸?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같은 식이 만들어지지만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얘는 어때? 이거 됐어? 이거 너 나한테 물어봤던 거 아니야? 저요? 네, 너요. 제가 질문한 거 아닌데요? 아니, 지난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어?
너 아닌가? 뭔가 그래서 내가 카톡인가 뭔가를 답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님 제가 말고 이거 카톡으로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닌가? 네, 이건 아니고 비슷한 걸 물어봤던 그래? 뭐 어쨌든 다음 함수 fx가 얘와 얘를 만족한댔는데 x, y 둘 다 0보다 크대요. 보니까 x랑 y랑 막 섞여 있는데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x, y로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x끼리 y끼리 모여 있어야 뭘 하지. 그치?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x도 y도 다 정의역이에요. fy가 치역인 거잖아. 그죠? x가 정의역이고 y가 치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x, y라고 써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그냥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a, fa, b, fb 이렇게 좌표가 와야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a 곱하기 fb고 b 곱하기 fa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x, y로 양변을 나눌 거고요. 아는 것처럼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은 누가 될 거냐 하면 y분의 fy x분의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0,0을 지나더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아이고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0,f0 즉 원점에서 y, fy까지 원점에서 x, f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y, fy가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거든요.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이 평균 변화율이 작대요. 양수이긴 한데 오른쪽에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 더 작대요. 그 말은 가면 갈수록 평균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대충 느낌이 이런 거지. 여길 0,0이라고 보고 이걸 x축이라고 보면 처음엔 얼마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평균 변화율이 점점 작아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fx는 위로 볼록한 녀석이에요 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 B, C가 이렇게 생겼는데 A, B는 그렇다 칠 건데 C에 보니까 정적분한 걸 2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뭐 일종의 힌트? A, B, C 중에 누가 크냐를 물어봤는데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보면 X축, Y축에 위로 볼록한 함수 그냥 아무거나 그리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점을 1 이렇게 보자고요. F'0은 그냥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치고 F1은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니라고 물어보니까 좀 모르겠어. 세 번째 건 갑자기 뭐 물어봤냐면 이거 넓이야. 근데 그걸 2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물어보고 있는 건 ABC 사이의 대소관계지만 이걸 다 반으로 나눠서 어디다 써야 되냐? 2분의 A랑 즉 2분의 1 F'0이랑 2분의 B 2분의 1 F1이랑 2분의 C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랑 다 반으로 나눠서 얘네들을 비교해 볼 건데 그렇게 따지면 2분의 C는 딱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 칠 거고요. 얘네 둘이 문제인데 B부터 보자고요. 얘는요 1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 2분의 1에다가 F1을 곱한 거예요. 이 1이 누구란 이야기냐면 이 길이 여기 1,0이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이게 1 곱하기 F1을 절반한 거더라 라는 말인 거지. 그죠? 그래서 2분의 B가 의미하는 건 파란색 부분의 넓이더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 얘가 문제네. 그죠? 얘는 F'0인데
얘 자체는 원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걸 쭉 연장해서 요 점의 y값도 f'0이에요. 왜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f'0이라는 건 이거분의 이거란 이야기인데 얘가 1이거든. 그죠? 1분의 이거가 f'0이니까 이거 자체가 또 f'0이 되더라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a가 제일 크고 2분의 b가 제일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BC 사이의 대소관계는 ACB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답을 찾자면 이렇게 찾는 건데 두 가지가 다 되게 자주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거부터 같은 점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모여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x좌표, y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엔 평균 변화율을 써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0,0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엄청 자주 쓰이는 기술이니까 x분의 fx, y분의 fy가 사실은 0,0에서부터의 평균 변화를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애들 얘네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풀면서 머릿속에 잘 남겨두시면 다음에 불현듯 나왔을 때 혹시 이런 건가? 라고 떠오르면 참 좋겠다. 그쵸? 다음은 87번 산수 문제네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대요. 동시에 출발했고 속도 나와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빼서 정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엔 위치의 차이인 거잖아요. 위치는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정적분해서 그냥 정적분해서 뺀 거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정적분해서 뺄 거면 빼서 정적분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 이거 둘을 뺄 건데 뭐 좀 불편하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낫겠죠?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32t 이렇게 생긴 녀석이 속도고요. 얘는 이제 이걸 적분해가지고 최대값 찾는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적분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적분하느냐 때문에 교점을 찾는 건데 4, 8, 32니까 t-4, t-8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은 여기 0, 여기 4, 여기 8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4까지 적분하시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에 최대가 되겠죠. 그죠? 참고로 8까지 적분하시면 0 될 거예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가 4에서 제일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8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를 그린 거고, 이걸 적분하면 위치의 차이가 될 텐데, 적분했을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0에서부터 출발하면 4까지 적분했을 때가 정적분 값은 최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이거 적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98번, 99번. 안 푼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자면 4차 함수 곡선이고요. 2차 함수 곡선이 있고요. 가조건을 보니까 F랑 G는 알파를 대입해도 같고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해도 같대요. 근데 이제는 저 상태로 보란 이야기가 아니고 둘이 빼란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나는 이 가조건 나조건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뭐냐면
이 상태로 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태로 보란 이야기인 거지. fx 빼기 gx를 살펴보란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알파 대입하면 0 나오고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해도 0 나올 거란 이야기인데 이걸 미분해서 얘네들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말은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x-알파랑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알파 넣어도 빵, 미분해서 알파 넣어도 빵, 그 말은 알파가 2개 있다는 이야기고 알파 플러스 1도 2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건데 보자마자 알파가 나와요. 알파 얼마게? 1. 왜 1? 근각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죠? 보시면 좌변은 fx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2차야. 왼쪽에 4차식 될 텐데 그 4차식 방정식을 만든다고 치면 내근의 합이 6이에요. 얘 내근 찾았잖아. 내근이 누구냐면 알파 플러스 1이랑 알파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6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됐네. fx 누군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gx 찾으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gx가 찾아지기도 하고요. fx랑 g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구하래. 그럼 이제 이거 빼서 적분하라는 건데 얼마? 별론가? S1을 찾기 위해서 S1을 찾기 위한 식으로 누가 나오는 거냐면 1하고 2에서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요. 이거 구하라는 거라고. 이거. 여기 1, 여기 2. 최고차 함계수 1. 분모 얼마? 30. 이거 30 맞지? 아이씨, 괜히 나도 헷갈려. 이거 30. 요거 30분의 1. 그리고 gx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gx는 구해야겠네요. 구해야 돼? 6, 그치. 이 4차의, 4차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 약간 귀찮은 일이거든요. 지금 gx도 살펴보려면 사실은 필요한 게 두 근의 차이만 알면 되고, 최고차 함계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죠? 그냥 전개해가지고, fx에서 gx 찾아야겠네요. 네, 찾아서 하세요. 내가 해야 돼? 이니까 x4승 빼기 6x3승 더하기 1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fx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gx는 찾아지죠. 그래서 gx는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래서 1하고 3이 교점될 거고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S2라는 건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됐죠? 이거 자꾸 내가 헷갈려가지고 저거 빨리만 정리하고 가면 시간 남았으니까 한 문제 남았지? 저거까지 하고 나서 요거 정리합시다. 여기 가면 안 되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래요. 0보다 큰 쪽 그리고 나서 그냥 대칭해서 왼쪽 그리면 될 텐데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0, 여기를 2라고 보면 여긴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0보다 클 때. 그리고 원점 내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3차 곡선 아니에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3차랑. 2차를 그냥 대칭 해동시켜서 만든 건데 t 플러스 1에서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t가 아주 왼쪽 편에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고요. t 플러스 1이 요쯤에 있었다고 치면 최소값은 누구냐면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t 따라서 왼쪽 거 따라서. 요 구간에서 작은 놈 고르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잘라지면 별로 오해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t가 조금 더 옮겨와서 요렇게까지 가는 경우라고 쳐도 최소값은 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t가 조금 더 올라와서 얘랑 얘 그림 좀 이상하구나. 이건 제가 그림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 건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상하네. 얘랑 얘가 y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t를 넣었을 때랑 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t가 계속 작은 값인데 요게 요렇게 생겨서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고요. 그거를 벗어나면 t일 때보다 t 플러스 1 때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최소값은 이제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순간까지는 이렇게 올 건데 그 뒤로 t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는 얘를 따라가요. 얘를 따라간다고 해서 점을 여기다 찍으시면 안 되고 t는 얘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다가 조금 더 넘어가면 최소값이 이 값이라고.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땐 최소값은 얘구나 이렇게 찍는 거라고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그래서 여기랑 1이 딱 떨어져 있을 때 요 값을 땡겨와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처럼 생겼어요. 아이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요 녀석을 이렇게 옆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찍어도 되지만 t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는 요 녀석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 점 찍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최소값인 거잖아. 여기에 점이 찍힌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가 최소값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속 넘어가면 t 플러스 1일 때가 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y값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역시나 얘를 따라갈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때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얘가 최소값이야. 사이에 껴있다고 꼭지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계속 최소값이에요. 마이너스 1에다 점을 찍는다고요. 조금 더 옮겨와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에다 점을 찍어요. 언제까지냐면 마이너스 1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마이너스 1이 최소예요.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일자로 간다고요. 그 뒤로는 어때요? 다시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기면 그냥 왼쪽 게 항상 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따라가요. 그래서 만든 그래프의 결론이 누가 되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따라오고요. 요 뒤로도 똑같이 갈 텐데 요 사이가 문제지. 여기는 일자로 가고요. 평행이동시켜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미분 불가능할 거고요. 요 점은 참고로 요거 땡겨오는 거야. 요거. 여기 있는 점이 요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얼마냐면 1입니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fx랑 gx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니까 요거하고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평행이동 한 거니까 그냥 찾아봐도 되긴 할 텐데 약간 요령을 부려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선분을 기준으로. 그러면 요 곡선이나 똑같죠. 요렇게랑.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처럼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린 부분이 빨간색이 없어. 어느 부분인지 이해되죠? 요 밑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양탄자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잘 잘라서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라고.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 1. 세로 길이는 이제 구해봐야죠. 요 점의 y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점의 y값은 좀 구해보셔야겠죠.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1이라는 거고요. 요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1,1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똑같이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되고 그냥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면 f2분의 1은 4분의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냥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y좌표의 값은 얼마냐면 4분의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는 4분의 7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요 윗부분은 그냥 혓바닥으로 구하시면 되죠.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두 간격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더하시면 이거 1 곱하기예요. 더하시면 답은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는 거, gx라는 녀석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단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 구하세요. 혹은 최소값 구하세요. 그걸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면 t 마이너스 1에서 t 가지고 그림 그리세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 되게 헷갈리는 거 많아요. 특히나 얘는 2차 곡선으로 그렸지만 3차 곡선 가지고 이런 짓을 하라고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그림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남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빠르게 그 넓이 구하는 것만 정리하고 가자면 자니? 지은아? 어떻게 나와서 노래 한 곡 할래? 긴장감 떨어진다 그지 요즘. 이것이 x축이든 삐뚤어진 직선이든 상관없이 교점의 좌표만 알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항상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더라. 그죠? 이거는 정석에 보시면 아예 기본 문제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나온 교과서 없고요. 안 나온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지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정적분 가지고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령은 뭐였냐면 얘랑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니까 어차피 이거 정적분 하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mx 더하기 n을 빼서 적분할 건데 얘 자체는 인수분해 해보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이걸 다시 전개한 다음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베타 알파 막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BC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얘로 정리될 거다 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기억하시라 이거 말했지만 x축이든 x축이 아닌 어떤 기울어진 직선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생겼고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2차 곡선 두 개로 이루어진 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a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A'이라고 보면 요 부분의 넓이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A-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최고차항 계수 두 개를 빼시면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원래 식 자체는 여기서 이거 빼서 정적분 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 앞에 계수가 A 빼기 A'이 될 거고요.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빼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게 2차에서 나온 혓바닥이었고 3차는 역시나 x축이든 기울어진 직선이든 상관없지만 하나가 접점이고 하나가 교점이어야 돼요. 꼭 뭐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겠지. 그죠? 교점이 3개이면 안 되고 교점이 2개인 경우만
쓰자 그랬다고요? 3개짜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2개짜리고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라고 보면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뭐 3차는 이걸로 됐고 4차는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삼중근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접점이 2개인 거 어쨌든 교점이 2개여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3차이기 때문에 교점 중에 하나는 접점이어야 되는데 4차는 원래 4개지만 교점이 2개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되든가 얘는 이렇게네요.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얘도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최고차항 계수 A라고 보면 직선 누구 오든지 상관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도 보시면 20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절대값 A는 다 똑같이 들어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들어있고 위에 차수 보시면 이거 3차고 4차고 5차인데 이거는 적분하기 때문에 곡선의 차수보다 하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2차 곡선이니까 3승, 3차 곡선이니까 4승, 4차 곡선 들이니까 5승 되는 거고 절대값 A 밑에 분모 보시면 요거는 2 곱하기 3, 요거는 3 곱하기 4, 요거는 4 곱하기 5, 요거는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안 나온다 그랬는데 2번 나와서 한 번은 틀렸어. 젠장.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얘는. 많이 안 나오고요. 이거 2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죠? 특히나 이거는 알려주고 있는 참고서도 있고 알려주지 않은 참고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너무 중요한 녀석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뭐 결국에는 접선이잖아요. 이거 접선 이야기 할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넓이들은 뭐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다 보면 또 할 얘기가 있겠지 언젠가. 그죠? 그래요. 아까 했던 거 n대 1.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차 곡선 지난번에 할 때 2차 곡선 막 삼각형 막 접선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어. 그죠? 뭐 생각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겠지 뭐.